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여드름에 대해 발표할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여드름이 저희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는 성인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없을 텐데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궁금해져서 이 주제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피부의 피지선을 커지게 합니다. 피지선은 모낭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피지선에서 피지라는 기름 물질이 생성됩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피지가 모낭의 열린 부분을 통해 배출되지만 피지의 분비가 많아지면 모낭의 내벽을 자극해 내벽세포를 더 빨리 탈락하게 만듭니다. 이때 탈락된 세포들이 엉켜서 모낭의 열린 구멍을 막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모낭 내에 상주하는 균은 지방분해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로 인해 모낭의 벽이 터지게 되고 결국 탈락된 세포, 세균, 피지들이 피부로 방출되어 홍반 부종 고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성 호르몬이 촉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비유를 들자면 지금 보이시는 이것이 교실이고 이 돌들이 학생들, 그중 이 파란 돌이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왔는데 교실 문이 잠겨 있어 이 친구가 문을 열면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교실의 세포, 학생들을 포도당 그 파란 돌을 인슐린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인슐린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이 무거워서 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문의 무거운 정도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여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로 인해 여드름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면 성인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과도한 칼로리 섭취, 비만 등으로 인해 높아지므로 적절한 칼로리 섭취와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면 성인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차가운 얼음이 입술을 갖다 대었다가 달라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따뜻한 입술이 차가운 얼음을 녹였다가 순식간에 이게 다시 얼어붙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신체 일부를 차가운 물질에 갖다 대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오리와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차가운 얼음 위를 잘 걸어다닙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오리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얼음에 발이 닿기 전에 발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오리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이 0도씨 이상을 유지하는데 이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대개 그렇듯이 동결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결 방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원리가 바로 역류열교환 원리입니다. 역류열교환 원리란 역방향으로 흐르는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열을 교환해서 열의 손실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리 다리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이 심장에서 흐르는 따뜻한 피인 동맥이고 파란색이 차가운 피인 동맥입니다. 오리와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이 차가운 빨간 피가 흐르다가 다리에 가면 파란색 피가 이를 되게 밀접하게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이 빨간색 피를 차갑게 씻게 합니다. 따라서 오리가 애초에 얼음에 발이 닿기 전에도 차가운 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리는 항상 발을 0도씨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그에 기여하는 거에는 오리 다리에는 밸브 장치가 있습니다. 이 밸브 장치로 인해서 우리는 외부 효과에 따라서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는데 외부 온도가 차가워지면 우리는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오리 다리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오리 다리는
열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현대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열 교환 환기 장치라고 불리는 장치에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탁하고 따뜻한 비가 환기 장치를 통해 나가다가 여기에 열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이는 밖에서 들어오는 차갑지만 신선한 바람을 데펴 주어서 따뜻하고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큰 에너지 손실 없이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명 불주사라고 불리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낫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면역력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일단 외부로부터 병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내내 면역계를 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균을 항원이라고 하고, 이 항원에 맞서 대응하여 만들어지는 면역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이 항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상항체와 두 번째로 면역항체입니다. 정상항체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항체를 말하는데요. 이에 반해 면역항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체를 면역항체라고 합니다. 이때 항체는 이렇게 Y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원과 더욱 쉽게 결합할 수 있는데요. 항체가 항원과 결합했을 때 항체가 항원을 인식함을 동시에 항원을 무력화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항원-항체 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신기하게도 한 번 몸에 들어왔던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시간에 따른 항체 농도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로 항원이 1차로 침입했을 때에는 잠복기를 거치고 항체가 좀 늦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항원 A가 2차로 침입했을 때에는 항체의 농도가 아주 빨리 10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를 통해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현재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면서 백신에 관한 뉴스도 심심찮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보면은 백신에 맞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항원 항체 작용과 우리의 몸이 이 면역력이 생성되는 과정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좀 백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